여러분 반도체 종목 볼 때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히 실적은 별로예요. 숫자만 보면 좀 애매해요. 심지어 적자도 찍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이상하게 먼저 움직입니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헷갈립니다. 아니 실적이 안 좋다면서 왜 오르지? 이거 세력이 들어온 건가? 아니면 진짜 큰 그림이 있는 건가? 오늘 이야기할 종목이 딱 그렇습니다. 바로 두산테스나입니다. 이 종목은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니까 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 메모리 대장주도 아니고 장비주처럼 사이클만 타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흔한 후공정주로 퉁치기에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에는 지금 삼성 시스템 반도체, 모바일 AP, 이미지 센서 CIS, 차량용 SOC, 그리고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인 테슬라와 애플 기대감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2025년 실적은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3,0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 감소, 영업이익은 9억 원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 순이익은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7% 급감했습니다. 회사도 원인을 상반기 전방산업 수요 둔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 회사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산테스나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실적 바닥을 통과하고 다시 올라오는 초입일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정말 깊게 보겠습니다. 두산테스나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왜 실적이 꺾였는지, 왜 다시 기대를 받는지, 상승 재료는 진짜인지, 리스크는 뭔지, 그리고 이 종목을 볼 때 어디를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든 투자는 본인 판단과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두산테스나 도대체 무슨 회사냐? 먼저 이 회사의 정체부터 정확히 잡고 가야 합니다. 두산테스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설계하고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칩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불량은 없는지, 속도나 전기적 특성은 기준에 맞는지 이걸 검증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 검증의 핵심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두산테스나는 여기서 강점을 가진 회사예요. 특히 웨이퍼 테스트 쪽 경쟁력이 높고 회사 소개와 업계 평가에서 AP, CIS, RF 같은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두산이 2022년 이 회사를 약 4,600억 원에 인수했을 때도 바로 이 포지션 때문에 가져간 겁니다. 당시 두산은 최대 주주 지분 38.7%와 관련 증권을 포함한 거래를 통해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메모리 테스트 회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에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만 보고 이 회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 오히려 삼성 시스템 LSI, 파운드리, 모바일 AP, 이미지 센서, 차량용 반도체 이쪽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두산테스나는 반도체 전반이라기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비메모리 테스트 업황의 민감주에 가깝습니다. 2. 두산이 왜 테스나를 샀는가? 이건 꽤 중요합니다. 예전에 두산을 생각하면 중공업, 기계, 발전, 건설 장비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두산그룹은 몇 년 전부터 미래 성장축을 다시 짜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를 새 축으로 키우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큰 퍼즐 중 하나가 바로 테스나 인수였습니다. 이후 두산은 반도체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후공정뿐 아니라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 전방위적인 투자와 검토를 이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두산테스나는 그냥 사놓고 방치한 자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산이 반도체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회사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은 기업 하나를 볼 때 그 회사가 혼자 서 있는지 아니면 그룹 차원의 큰 전략 안에 있는지를 같이 보거든요. 두산테스나는 후자입니다. 3. 이 회사의 진짜 핵심 고객은 누구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두산테스나는 고객 다변화가 완벽한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고객 의존도가 높은 회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두산테스나의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은 96.4%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보도에서는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이며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90%를 웃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좋을 때는 엄청 좋습니다. 삼성 물량이 늘면 바로 수혜가 옵니다. 특히 모바일 APCIS 차량용 칩 테스트 물량이 올라오면 매출과 가동률, 수익성이 한 번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삼성 쪽 비메모리 업황이 흔들리거나 재고 조정이 길어지면 두산테스나는 진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 회사 실적 변동성이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 제품 믹스부터 봐야 한다. 이 회사를 볼 때 그냥 반도체 테스트 회사네. 이러면 반만 보는 겁니다. 제품 믹스를 봐야 해요. 디일렉 보도 기준으로 두산테스나의 제품별 매출 구성은 이미지 센서 CIS 35%, 자동차용 칩 20%, 모바일 AP 15% 순으로 설명됩니다. 이 구성이 왜 중요하냐? 첫째, CIS, 스마트폰 카메라 이미지 센서죠. 스마트폰 수요, 고화소 트렌드, 주요 고객사의 채용 확대가 중요합니다. 둘째, 모바일 AP, 스마트폰 두뇌 역할하는 칩입니다. 플래그십 모델 채용 여부, 엑시노스 탑재 확대 여부가 중요합니다. 셋째, 차량용 칩 차량용 SoC, 전장용 반도체는 단가, 테스트 난이도, 고객사 계약 구조 측면에서 시장 기대를 키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즉 두산테스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이 두 축이 동시에 연결된 테스트 회사인 셈입니다. 5. 2023년, 2024년, 2025년 숫자 흐름을 보자. 이제 숫자로 갑니다. 2023년 두산테스나는 매출 3,386억 원, 영업이익 607억 원, 순이익 4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이 3,731억 원으로 10.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79억 원으로 줄었고 순이익도 367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매출 3,038억 원, 영업손실 9억 원, 순이익 15억 원으로 크게 꺾였습니다. 이 숫자 흐름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2023년까지는 좋았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이 줄었어요. 이건 감가상각비 부담, 지속투자, 자회사, 엔지온 적자 영향 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결국 전방 수요 둔화와 가동률 하락이 겹치면서 적자까지 갔습니다. 즉 두산테스나는 원래 못하던 회사가 아니라 투자 확대로 비용은 올라간 상태에서 전방 수요가 꺾이며 수익성이 무너진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 이 포인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는 수요만 돌아오면 다시 숫자가 확 살아날 수 있거든요. 6. 2025년에 왜 그렇게 힘들었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2025년 부진의 본질은 단순히 업황 안 좋음 한 줄이 아닙니다. 증권사 리포트와 보도들을 보면 1분기 기준으로 CIS 가동률은 60% 미만, SoC 가동률은 30%대 미만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SoC 안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양 매출이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줄어든 점이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5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은 593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9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는 핵심인 웨이퍼 테스트 공장 가동률이 43.2%까지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21.7%포인트 하락한 수치였고 생산 실적도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섭냐? 테스트 회사는 기본적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장비 비싸죠. 감가상각 큽니다. 클린룸 인력 유지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냥 조금 나빠지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매출 조금 줄었다고 적자까지 가? 네, 갑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갑니다. 그래서 두산테스나는 전형적인 가동률 민감주입니다. 7.
그런데도 시장은 왜 다시 보기 시작했나?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2025년 실적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왜 시장은 두산 테스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시장은 현재보다 앞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보는 건 2025년 연간 실적이 아니라 2026년의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메리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두산 테스나는 2026년 매출 3,642억 원, 영업이익 623억 원 수준을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리포트에서는 2026년 매출 3,657억 원, 영업이익 683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흑자 전환과 이익률 정상화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이 보는 그림은 이겁니다. 2025년은 바닥이었다. 2026년은 회복의 해다. 2027년은 신규 고객과 신규 장비 효과가 붙는 결실의 해다. 이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8. 첫 번째 상승 재료 AP 테스트 회복. 이 회사의 가장 현실적인 반등 논리는 바로 모바일 AP 테스트 회복입니다. 메리츠 리포트에서는 2026년 1분기 출시될 플래그십 스마트폰향 AP 테스트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봤고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예상했습니다. 또 2026년 AP 실적 반등 배경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 재탑재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바일 AP는 스마트폰 모델 채용 여부에 따라 물량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래그십 라인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매출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를 볼 때 단순히 반도체 좋다보다 삼성의 플래그십 AP 탑재 확대 여부, 이걸 훨씬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물량이 살아나면 테스트 회사는 매출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동률과 수익성이 같이 좋아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9. 두 번째 상승 재료 차량용 SOC 회복. 두 번째는 차량용 SOC입니다. 2025년 실적이 나빴던 이유 중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 쪽 재고 조정이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 재고 조정이 끝나면 반등 여지도 크다는 뜻입니다. 메리츠 리포트는 차량용 SOC 가동률이 4분기에 70% 이상으로 올라왔을 것으로 추정했고 2026년에도 70% 내외 가동률을 연중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증권사 시각도 차량용 반도체와 AP 중심 가동률 상승을 4분기 실적 회복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자극적인 포인트가 하나 붙습니다. 두산 테스나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된 테슬라 SOC를 독점 테스트하고 있다는 업계 보도입니다. 또 2024년에 이를 위해 테라다인 얼트라 FLEX 장비 30대 이상 구매를 준비했고 관련 CAPX가 1130억 원 규모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엄청 좋아할 만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하는데 그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 테스트 벤더 포지션으로 연결되면 서사가 더 강해집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업계 보도와 리포트 해석에 기반한 부분이라 실적에 언제 얼마나 반영되느냐는 따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연결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0. 세 번째 상승 재료 애플 CIS 기대감. 이 부분이 최근 두산 테스나 스토리를 더 강하게 만든 재료입니다. 2025년 10월 두산 테스나는 1713억 8300만 원 규모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양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산 총액의 21.767% 수준이고 장비는 2026년부터 2027년 3월까지 순차 입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어드반테스트, 세메스, 인터액션 등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투자를 삼성전자가 애플에 납품할 예정인 CIS 생산 확대 대응으로 해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에서 신규 CIS 라인을 구축 중이며 애플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 공급망에 재진입하려는 움직임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이와 관련된 테스트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그림으로 읽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애플 관련 공급망은 실적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시장에서 프리미엄 서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업종은 선행 투자가 곧 대응력입니다. 장비를 먼저 깔아야 물량을 받을 수 있어요. 장비 없으면 수주가 와도 못 받습니다. 딜렉 기사에서도 테스트 기업은 장비 확보가 곧 대응력이고 장비 가동률이 매출로 직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714억 장비 투자는 단순 CAPX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들어올 큰 물량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시그널로 읽힙니다. 10일 네 번째 상승 재료 평택 2공장과 2027년 그림. 두산 테스나는 장비만 사는 게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에 2,200억 원을 투자해 약 15,872 규모의 공장과 클린룸을 짓고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2공장에서는 주로 CIS와 고성능 SOC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소개됐습니다. 이걸 보면 회사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2025년은 버티네, 2026년은 회복의 해, 2027년은 증설 효과가 붙는 해. 시장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특히 실적 바닥을 통과하는 업종에서 CAPX와 신공장 고객사 확대, 그룹 지원이 한 번에 겹치면 멀티플 리레이팅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2의 엔지온 합병 이건 왜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2024년 12월 두산 테스나는 자회사 엔지온 흡수 합병을 결정했고 합병 완료는 2025년 2월 28일로 공시됐습니다. 엔지온은 이미지 센서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으로 칩 선별재 배열, 웨이퍼 연마, 절단 등 핵심 후공정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소개됐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이를 통해 후공정 턴키 수주 대응, 운영 효율성 제고, 신규 고객사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두산 테스나는 테스트가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엔지온을 흡수하면서 단순 테스트를 넘어 후공정 턴키 솔루션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는 테스트만 맡길까? 가 아니라 후공정을 묶어서 맡길 수 있나? 로 볼 수 있는 거죠. 턴키가 되면 뭐가 좋으냐? 고객 낙인 효과가 생깁니다. 매출선이 길어집니다. 단가 협상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규 고객을 붙일 때 스토리가 더 좋아집니다. 물론 아직 이게 실적으로 완전히 꼽힌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13. 두산 테스나가 왜 어려운 종목이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합니다. 두산 테스나는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현재 실적과 미래 기대가 자꾸 엇갈리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숫자만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2025년 적자입니다. 가동률도 무너졌었습니다. 삼성 의존도도 높습니다. 투자 부담도 큽니다. 그런데 미래 기대를 보면 AP 회복, 차량용 SOC 반등, 애플 CIS 기대, 평택 신공장, 턴키 확장, 두산 지원 이런 키워드가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숫자 투자자와 스토리 투자자가 계속 싸우는 종목이에요. 숫자만 보는 사람은 지금 실적 별로네, 비싸네, 부담되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스토리를 보는 사람은 아니 바닥 찍고 돌아서는 초입인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죠. 14. 리스크 1 삼성전자 의존도. 이건 진짜 무겁게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2024년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96.4%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업계 기사에서는 삼성 비중이 90%를 웃돈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삼성이 좋으면 두산 테스나가 좋고 삼성이 흔들리면 두산 테스나가 바로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특히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 쪽이 수주 부진, 고객사 재고 조정, 모바일 부진 같은 영향을 받으면 두산 테스나 실적은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이 회사는 좋게 말하면 삼성 레버리지, 나쁘게 말하면 삼성 종속 리스크입니다. 15. 리스크 2 CAPX 부담. 두 번째 리스크는 투자 부담입니다. 두산 테스나는 인수 이후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2022년 CAPX 2,567억 원, 2023년 1,718억 원,
2024년 1,832억 원, 그리고 2025년 10월 1,714억 원 규모 장비 양수까지 포함하면 그룹 편입 이후 집행됐거나 결정된 투자 규모가 약 8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좋게 보면 미래를 위해 선제 투자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 물량이 안 차면 감가상각과 차입 부담이 회사 목을 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도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이 줄었고 2025년엔 적자까지 갔습니다. 투자한 만큼 바로 돈이 안 들어오면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해질 수 있어요. 16. 리스크 3 기대 선반영. 세 번째는 주가의 속성입니다. 이 종목은 좋은 뉴스가 붙기 시작하면 기대가 너무 빨리 주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애플, 엑시노스, 평택공장, 턴키, 삼성, 수혜, 이런 단어들만 붙어도 시장은 흥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적 반영은 늘 늦습니다. 장비 깔고 인증받고 물량 들어오고 테스트하고 매출 잡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대는 앞서가고 숫자는 뒤따라오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실적 발표에서 기대만큼 안 나오면 주가가 되게 세게 흔들릴 수 있어요. 즉 두산테스나는 좋은 종목일 수는 있어도 편한 종목은 아닙니다. 17. 그럼 이 종목의 진짜 체크포인트는 뭔가?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두산테스나를 볼 때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되고 딱 4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가동률 회복이 실제로 확인되는가? 특히 CIS와 SOC 가동률이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가동률이 실적과 수익성을 좌우합니다. 둘째, 모바일 AP 물량이 진짜 살아나는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탑재 확대가 말뿐이 아니라 실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차량용 SOC가 일회성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으로 가는가? 테슬라 관련 테스트, 전장 반도체 테스트, 장기 고객사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넷째, CAPX가 실제 매출 성장으로 연결되는가? 1,714억 장비 투자 평택 2공장 엔지온 합병이 그냥 돈만 쓰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 매출성과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4가지가 맞아떨어지면 두산테스나는 진짜 한 단계 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18. 세력 시나리오로 해석하면 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세력은 이 종목을 어떻게 볼까? 저는 이런 종목은 대체로 3단계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실적 바닥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뉴스가 안 좋아요. 실적도 안 좋고 차트도 지루하고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복 기대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실적은 아직 완전히 안 좋아졌는데 뉴스 흐름이 바뀝니다. 재고 조정 마무리, 가동률 회복, 신규 고객 기대, 대규모 투자, 신공장, 애널리스트 턴어라운드 전망, 이런 것들이 붙어요. 세 번째 단계는 실적 확인 구간입니다. 여기서 진짜 강한 종목은 시장 기대를 숫자로 증명합니다. 매출 회복, 영업이익 흑전, 수익성 개선이 보이면 그때는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로 재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두산테스나는 어디에 있느냐? 제 생각에는 완전히 3번째까지 간 건 아니고 2번째 구간에서 3번째를 시험받는 자리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연간 실적은 이미 안 좋았고 시장 관심은 2026년 회복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 종목은 희망 고문 끝났다, 실적 턴한다. 이걸 시장이 믿기 시작하면 더 강해질 수 있고 반대로 아직도 기대만 있고 숫자는 안 나오네. 이렇게 되면 흔들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19. 차트와 수급을 볼 때 주의할 점. 이런 종목은 보통 차트도 속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최악일 때 주가가 바닥을 만들 수 있고 실적이 제일 좋아 보일 때 오히려 고점일 수 있거든요. 두산테스나는 전형적인 선반영 성격이 강한 테스트 후 공정주입니다. 그래서 뉴스 한 줄, 증권사 리포트 한 장, 삼성 관련 루머 하나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이 제일 많이 당하는 패턴이 뭔지 아세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뒤에 좋은 기사만 보고 따라붙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은 기대가 강할수록 조정도 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2026년 회복을 먹고 가는 성격이 강하니까요. 숫자가 틀어지면 바로 흔들립니다. 즉, 이 종목은 막연히 좋다더라가 아니라 매 분기 숫자와 가동률 흐름을 확인하면서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20. 두산테스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제가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두산테스나는 현재 실적보다 삼성 비메모리 회복과 차량용 모바일 테스트 확장에 대한 기대를 먼저 먹고 움직이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레버리지 종목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풀면 이렇습니다. 그냥 싼 종목은 아니다. 그냥 편한 종목도 아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엄청 매력적일 수 있다. 핵심은 실적이 아니라 실적 회복의 강도다.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21. 개인적으로 보는 현실적인 결론.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두산테스나는 분명히 무너진 실적만 보고 버리기엔 아까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미 두산이라는 그룹 지원, 삼성이라는 핵심 고객, 테스트라는 진입장벽, 차량용 SOC, APCIS, 엔지온 흡수합병에 따른 턴키 확장, 1714억 장비 투자, 평택 2공장, 이런 카드들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실적이 완전히 증명된 종목으로 보기에도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2025년 연간 숫자는 분명히 아팠고 고객사 의존도와 투자 부담, 기대 선반영 리스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종목은 이미 끝난 대장주도 아니고 그냥 한번 튀고 마는 잡주도 아닙니다. 오히려 2026년 숫자로 자기 서사를 증명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 증명에 성공하면 두산테스나는 시장이 생각보다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증명에 실패하면 좋은 이야기 많았는데 결국 기대만 남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2. 마무리 멘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산테스나는 2025년에 적자를 냈습니다. 실적은 분명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2025년보다 2026년을 보고 있습니다. AP 테스트 회복, 차량용 SOC 가동률 정상화, 애플 CIS 기대, 1714억 장비 투자, 평택 2공장, 후공정 턴키 확장, 이 모든 그림이 연결되면 이 회사는 단순 후공정주가 아니라 회복 탄력이 큰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수혜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집중도, 가동률 민감도, CAPX 부담, 기대 선반영 리스크는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결국 이 종목의 승부는 한 가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로 회복을 보여주느냐. 여러분은 두산테스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좋은 스토리는 많지만 아직은 검증이 더 필요한 종목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런 식의 깊은 기업 분석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